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설날인 오늘 오전부터 귀성 귀경 차량 행렬로 전국 고속도로의 지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추재훈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반, 광주까지 3시간 반, 대전까지 2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7시간 40분, 광주에서 6시간 40분, 대전에서 2시간 40분, 강릉에서 4시간 20분입니다. 화면으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입니다. 서울과 부산 양방향 통행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입니다. 서울과 목포 방향 차량 많은 가운데 서울 방향 차량 통행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차량 61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1시쯤 가장 심하고 오후 9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3시쯤 가장 심하고 내일 새벽 3시 이후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앱에서 도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고 심한 정체에 대비해 우회 도로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서울 성동구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해 5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석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성동구 장안평역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마주오던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의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스 3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고속도로 1, 2차로가 통제되면서 인근 6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어린이집 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서 난 불이 어린이집 건물 외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안에 있던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한 설 명절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김길리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새로운 에이스 김길리는 1000m 결승에서 경기 초반 가장 뒤에서 힘을 비축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김길리는 마지막 2바퀴를 남겨놓고 순간적으로 선두로 올라섰지만 벨제브로와 코트니 사로에게 다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선두를 뺏긴 김길리는 결국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에서 2개의 메달을 따낸 데 이어 여자 경기에선 김길리가 첫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종원, 신동민, 이준서, 이정민이 팀을 이뤄 2조에서 1위로 결승에 올라 20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엘브리츠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기준인 국내 총생산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결국 한국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선 재래식 방어의 부담을 더 감당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알프스 산맥이 지나는 지역에서 최근 기록적 폭설이 내려 눈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스키를 타던 사람들과 등산객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남부 알프스의 눈 덮인 산간 마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직전 눈사태가 발생해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지역에는 눈사태 위험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4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Rund 30 Personen, die evakuiert sind worden. Man hat die hier in einer ersten Phase auf einen Bahnhof in Koppenstein gebracht und dann mit Bussen über den Ersatzverkehr en Brie auf Gampel transportiert. 사고는 스위스 알프스 관광을 위한 교통 거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해당 지역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인근 일부 마을에는 추가 눈사태 우려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이틀 전에는 스위스 접경지인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의 알프스 몽블랑 산맥에서 스키를 타던 2명이 눈사태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이탈리아 북쪽 지역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등산객 1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탈리아 산악지대에서만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알프스 지역은 최근 이틀 사이 최대 1.5m 이상 눈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습 폭설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스위스 일부 지역에는 눈사태 위험 최고 단계가 25년 만에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알프스 지역에선 오래되고 불안정한 적설층 위에 새로운 눈이 쌓인 데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눈을 몰아넣는 현상을 일으켜 눈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설날이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이 불어서 매우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 오늘 특히 김천과 함안 등 경상도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비나 눈이 내린 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단비 효과는 오래가지 않아 오늘부터 경상도 지역은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 내일은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묘객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광주가 9도, 강릉 11, 대구 12, 부산이 13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가까운 시군의 환경부서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하세요.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세요. 해외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서 귀국 시 공항 내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동안은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하세요. 가축 전염병 모두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